오늘은 자소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릴까 하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소서를 엄청나게 못 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 쓰냐면 19년도 하반기 남부발전 채용 때 제가 자소서 탈락을 했어요. 그때 12점 만점에 10점 컷이었고 9점으로 제가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걸으려면 걸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자소서를 쓰는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게 자소서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 이게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령 1번 문항을 읽어보면은 공동체 이론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이런 걸 읽다 보면은 공동체? 내가 공동체 경험이 있는데 옛날에 학술 동아리 들어갔던 거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학술 동아리 얘기만 잔뜩 써놓지 막상 여기서 물어보는 공동체 이론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이걸 실행했던 경험 이걸 안 쓰고 막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게 여기서 물어보는 걸 쓰자. 저는 여기에 정말 광적으로 집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자소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주인의식. 제목이 주인의식이야. 왜 주인의식이라고 썼냐면요, 지금 공동체 이론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봤잖아. 그거를 그냥 제목으로 딱 박아버린 거야. 난 주인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목으로 박아버린 거고요. 꼭 제목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어. 그냥 자기가 멋있는 제목을 할 수 있으면 제목을 막 그냥 멋있게 써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내가 이제 제목에다가 주인의식을 박아놓은 이유는 이 자소서는 400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되게 짧아요. 그래서 주제를 그냥 제목으로 딱 박아놓은 거야.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주인의식이란 걸 딱 적어놨으면 여기서 꼬리집은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주인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는데 지금 네가 자소서에 쓴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가 있어? 이렇게 이제 면접 가서 면접 질문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건 자소서를 쓰는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자소서를 들고 면접에 가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꼬리 질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자소서를 쓰는데 이 자소서 쓰는 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자꾸 면접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면접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소서를 썼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의식이란 걸 중요하게 생각한 또 다른 공동체 경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소서는 자소서를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이유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저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출전하기 위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걸 보고 면접관이 딱 잡아내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나의 어떤 세계관을 써놓는 거야. 나의 유니버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줄로 딱 써버리는 거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노력이 분명한 가치가 있다면 그걸 쓰시면 되는데 노력은 사실 별다르게 얻어낼 게 없는 그런 노력인 거야. 그냥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사연만 긴 거지. 이런 거를 자소서에 써버린단 말이야. 궁금하지도 않는 앞에 이상한 배경 막 3줄, 4줄, 5줄 이렇게 넣어버리면요 이거 진짜 못 쓴 자소서야. 이 자소서에는요 나의 인지상만 녹여도 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계관은 짧게 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소서를 면접관들이 다 읽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절대 안 그래요. 면접관이 읽는 건 면접관의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부분에 빨리 동그라미 치고 이따 오면 이거 물어봐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다 읽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서사 구조를 갖지 않는 이상 가독성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소서 대피를 받잖아. 이건 진짜 별로인 거야. 물론 자소서 퀄리티는 엄청나게 높겠죠. 그리고 어떤 기업이 자소서의 가독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결국엔 이건 면접용이에요. 면접 가서 내가 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얘기들만 써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소서 붙어도 면접 가서 떨어지는 거야. 사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자소서 대피를 해주시는 분이 면접까지 좀 책임은 져야 돼. 왜냐면 면접을 위한 자소서니까. 근데 막 그렇게 화려하게 써놨는데 막상 면접 가니까 한마디도 못 털어. 내 능력 밖의 일들이거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면은 공모전을 참가하기 위하여 포스터를 작성해야만 했는데 뭐 사실 이것도 별거 없어. 자, 이제 면접관들이 대충 한번 쓱 훑어보다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공모전에서 이 일을 맡았습니다. 뭐 요런 거. 얘가 공모전에 나간 것도 약간 어그로 포인트인데 어떤 일을 했구나. 근데 그게 뭐였냐면 포스터 작성하는 거네.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꼬리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걸 네가 했는지, 그 일을 네가 한 이유, 이러면서 이거와 약간 유사 품종으로 그 외에 어떤 업무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진짜 네가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말을 물어보는 여부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과 연계 질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일단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팀 프로젝트 이런 거 하면 업무 분장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에서 하지. 아니면 공대생한테 PT 다 몰아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 이게 리얼 월드예요. 이게 현실이야. 근데 면접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잖아? 그에 대해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 이게 면접이야. 뭐 나는
실제 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냥 가서 그대로 얘기하면 돼. 그래서 면접장 가서 면접관한테 이거 가위바위보로 정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내가 떨어진다에 진짜 50만원 걸 수 있어. 지금 당장 걸 수 있어.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이걸 계속 보면은 포스터 작성한다는 거, 이게 비교적 가벼운 책무였습니다 라고 내가 써놨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함정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이 포스터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읽었고 내가 이 일을 맡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이 면접관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딱 하나야. 얘 왜 이렇게 쉬운 일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두 번째 문단에 내가 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써놔요. 간단하게 읽어보면 포스터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팀의 주제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고요. 단순히 내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리더랑 팀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지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포스터에 뭘 그리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또한 포스터를 만들다 보니까 야 얘네들 이거 말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막 의견도 개진한 거야. 니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막 이런 관종짓을 하는 거지. 자, 만약에 자소서가 한 200자짜리 돼. 한국공항공사처럼 자소서가 되게 짧다고 해봐. 그러면은 저는 이 두 번째 문단을 안 적었어요, 자소서에. 왜? 어차피 이 자소서 문항 읽는 순간 당연히 나한테 이거 물어볼 거야. 공모전에서 포스터 작성하는 거 개꿀 아니에요? 그거 설명해보세요 이럴 거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난 이 두 번째 답변을 말할 거야. 근데 이게 400자가 되니까 그냥 한 칸 더 늘려서 이거 넣어놓은 거야. 어차피 면접관들이 이거 대충 읽고 제대로 안 읽어요. 그래서 이거 써놨다고 해도 내가 그냥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하면 우와 대단하다 하고 그냥 넘어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막 억지로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내가 좀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요, 자소서를 쓰다가 보면은 당연히 꼬리 질문거리가 딱 눈에 보여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그 다음 문단에 쓰냐, 쓰면은 자소서를 억지로 늘리는 거고, 안 쓰면 자소서를 억지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일부러 파놓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이미 숙지한 상태에서 그걸 말하는 거야. 이런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솔직히 말하고 오면 솔직히 떨어져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죠. 이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꼬리 질문을 할 수 있어. 의견 같은 거 잘 내는 사람 같은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주 내시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이게 어떤 질문으로 변하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던 또 다른 경험 얘기해봐라. 너 보니까 의견 개진하는 거 잘하는 거 같은데 이 사례 말고 또 다른 경험 있어?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경험을 질문하는 건요, 정말 단골이에요. 어디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거든. 그래서 항상 관련 사례는 두세 개씩 준비를 해놔야 돼. 지금 이 창의적인 경험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자소서에 내가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내용을 보고서 여기까지 나온 거야. 뭐 의견 개진이란 내용을 봤을 때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어. 조금 본인이 약간 주도적인 것 같은데 리더예요, 팔로워예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의견을 자주 개진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약간 솔직한 편이에요?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인성 면접에 가서 떨어지는 1순위들, 그리고 인성 면접 갔다 와서 나 엄청 잘 봤다 이러고 떨어지고 명감을 거리는 사람들, 이런 거 준비 안 해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게 자기를 못 꾸미는 거야. 엄청나게 나이브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이런 표현 하나 때문에 꼬리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마인드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자소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소서에 어떤 문장을 썼는데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이 문장 안 쓰는 거야. 이게 자소서를 쓰는 방법이에요. 가독성 이런 거 물론 중요한데 이 자소서를 읽고 일반적인 면접관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을 내가 예상해서 그거에 대한 모범답안을 만들었는데 이건 무조건 죽는 질문이야.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럼 그거 빼는 거야. 이게 자소서 잘 쓰는 방법이야. 이제 마무리를 볼게요. 이러한 저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저희 팀의 프로젝트는 일정보다 빠르게 마무리됐대.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요런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야. 뭐 일주일 단축했다, 한 달 단축했다, 뭐 요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은데, 요걸 보고 어그로가 끌려서 면접관이 얼마나 빠르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일주일. 나는 그냥 일주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때가 사실 시험 기간이었는데 일주일 줄이는 게 정말 큰 거였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원들이 과제나 시험 공부에 집중을 못할 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나는 과제나 시험 공부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가지고 팀원들과 공유해서 팀원들이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라는 걸 파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빠르게라고 표현을 한 거야. 나도 자소서 쓸 때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라는 개념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함정을 팔 수 있는 거야.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인지 궁금할 거 아니야. 이거 질문하면은 내가 방금 사례 얘기해서 더 내가 인재상에 부합한 사람이고 조직에 협력적인 사람이란 걸 더 어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함정 카드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두갈식으로 해라,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전략만 있으면 두갈식 안 해도 돼. 두갈식은 그냥 평범하게 면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내 전략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런 거 다 따를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읽어보면 또한 완성도 높은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요 장려상은 내가 그대로 구체적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더 뽑아낼 포인트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요렇게 자소서를 이렇게 저는 썼고요. 면접 연계해가지고 나는 요렇게 썼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소서를 잘 썼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해갈 게 있다면은 그것만 그냥 취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